안녕하십니까. 신인경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 군사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미국의 이 정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미국 정치 이야기 자꾸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자, 바이든이 지금 퇴임 위기냐? 도대체 왜 이러죠? 트럼프는 지금 대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트럼프는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죠. 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신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통화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가 세계 각국의 정상, 그것도 일반적인 쩌리 국가가 아니고 프랑스, 캐나다 이런 완전히 핵심 국가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세계 기후 협약 같은 이런 지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자,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캐나다, 프랑스 정상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측이 팬데믹과 기후 변화, 국내외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도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초에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미국 부통령이 취임 후 몇 주 만에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부통령이 나서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야, 자, 그러면 다른 부통령들은 어땠냐? 그래서 펜스 부통령을 조사를 해보니까 펜스 부통령은 해외 정상들하고 통화를 안 했답니다. 왜냐? 외교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영역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판을 닦아 놓기도 전에 일단 대통령이 판을 닦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쁠 때 부통령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통령이 지금 판을 닦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나서서 펜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해리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야, 그래서 특히 여기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지금도 식민지, 공식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지만 과거 식민지였던 말리 같은 이 큰 국가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 정책에 프랑스는 굉장히 힘겨워해요. 그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들을 대부분 철수시켜버렸죠. 그래서 미군이 다시 오기를 바라죠. 여기는 지금. 그러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에 또 프랑스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죠. 이런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이야기를 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통령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런데 백악관의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간 외국 정상과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2월 16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중에 기자들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이런 데하고는 정상 통화도 안 했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 통화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정상회담 안 하냐? 취임한 지 지금 한 달 됐잖아. 그런데 왜 정상회담 같은 거 아직 아무도 안 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에서 해외 정상을 대면해 만나기 위해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아마도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적어도 2달 이상은 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다 돼가요. 그런데 앞으로 2달 이상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소 100일 동안 해외 정상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전임 대통령들은 어땠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영국 총리를 만났어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자, 그러면은 같은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오바마는 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월 19일 날,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 2월 19일 날 취임 후 한 달 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취임 후 한 달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도 2달 이상은 만나지 않는다. 왜 준비가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영원히 안 만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말 희한하게도 부통령이 아주 유수의 정상급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해서 외교 현안 문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자, 그래서 이 해리스의 부상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과거 발언들이에요. 바이든이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마치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이것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CNN과 대담을 하던 중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같이 CNN에 출연했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전에 오바마에게 말했듯이 카멜라와 나 사이에 도덕적 원칙에 근거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생긴다면 나는 병에 걸릴 것이고 사임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저 부통령제하고 나 의견 충돌 생기면 나는 병에 걸려. 그리고 나는 사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CNN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제 그 다음날 대통령 취임하기 위해서 1월 19일 날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고별사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델라웨어는 내 마음속에 새겨줄 것이다. 아니 지금 대통령 취임하러 가는 마당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까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자, 그런데 이제 1월 15일 CNN의 앤더슨 쿠퍼 진행자가 직접 묻습니다. 요즘 백악관 생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질에게 물어본다. 부인이죠, 질 바이든.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Where the hell are we? 이 역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백악관 생활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을 헬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사임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인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이 질 바이든은 사이가 좋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당선은 됐지만 내리막길을 걷는 바이든, 낙선했지만 상승 중인 트럼프입니다. 오히려. 자, 2월 15일 프레지던트 데이인데요. 그 역대 대통령의 날인데, 이 프레지던트 데이 때 바이든 대통령은 뭐 했냐? 그 전주에 그냥 그 트럼프 백악관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전주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부인과 같이 가지 않고 희한하게도 혼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질 바이든 부인은 뭐 했냐? 워싱턴 DC에서 마카롱 집에 갑니다. 그래서 마카롱을 또 사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저에게는 비밀이에요 하고 호호호 웃어요.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분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이제 쇼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자기 남편하고 좀 떨어져, 자기 남편은 캠프 데이비드 가서 가만히 있고, 자기는 지금 쇼하고 있고, 워싱턴 DC 마카롱 이거 저에게는 비밀이에요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주말마다 또 델라웨어 월밍턴에 고향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데 에어포스 원도 타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 출장용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같이 가지도 않아요, 질 바이든하고. 그러면서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도대체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희한하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플로리다에 있죠. 지금 자신의 골프장에 골프 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 프레지던트 데이 때 지지자들이 그 골프장 앞에 서서 완전히 지금 뭐 깃발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기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떨어진 사람의 폼인지. 자, 그래서 지금 골프 복장 입고 이렇게 이제 엄지척 해주는데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을 했던 공화당 상원 의원들 7명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반 민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공화당 당원들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저 7명 속아내야지 라고 해서 그 7명이 누구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차드 버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는 주 공화당 중앙위가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당협위원장 이런 게 이제 아닌 거예요. 아웃된 겁니다. 그리고 루지애나주의 윌리엄 캐시디, 이 사람은 역시 주 공화당 중앙위에서 만장일치로 역시 불신임
암을 가결해서 아웃된 겁니다. 다음에 정치 없어요. 공천 못 받아요.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여기는 각 카운티에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각 카운티별로 지금 불신임안을 가결 중이에요. 쫙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중앙에서 취합을 해서 여기도 역시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여기는 주 공화당에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맷 롬니, 여기는 주 공화당 중앙위에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브라스카주의 벤자민 사세, 여기는 주 공화당에서 역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요. 펜실베니아주의 패트릭 투미, 여기도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에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했던 7명을 완전히 정치계에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당원들이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이 사람 아웃시키고 트럼프 아들 여기 불러서 상원의원 시키자라는 주장들을 지역 공화당 당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민초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당선된 취임자는 지금 애매한 행보하고 있고, 그리고 부통령이 오히려 실권자가 아니냐? 그 부통령은 지금 초선 상원의원입니다. 뭐 아주 정치를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선 상원의원이 마치 실권자인 것처럼, 그런데 그 초선 상원의원이 얼마나 정치력이 있어서 실권자가 되겠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은 그 초선 상원의원 그 사람을 부통령 후보에 꽂아준 사람 누구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죠. 그래서 지금 미 백악관은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등판을 해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상원의 수장인 미치 매코넬을 공개적으로 저격합니다. 자, 성명을 냈어요. 2월 16일 날. 공화당은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자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 자는 정치적 통찰력과 지혜, 기술, 인성이 부족해 공화당을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시켰고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척 슈머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매코넬을 잘 다루며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조지아와 일부 경합주에서 완전한 선거 참사가 일어났지만 매코넬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도 확보를 위한 일을 결코 안 할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나에게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나는 그를 도운 것이 후회스럽다. 나의 지지 덕분에 그는 꼴찌에서 1위가 되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의 미래를 그따위 삼류 지도자에게 맡겨 이 중요한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는 없다. 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뭐 어디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매코넬이 그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인데 지난 그 11월 달에 같이 선거를 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에 꼴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기 와서 좀 지지 발언 좀 해주세요 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켄터키에 가서 이제 유세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 회원들이 아우 뭐 도와줘야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1위가 됐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트럼프를 완전히 저격했으니까 그런 자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 매코넬 쫓아내야 된다. 저런 자가 상원 원내대표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망한다. 라고 하면서 쟤는 중국에 너무나 많은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코넬의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는 여잔데 이 일레인 차오는 트럼프 대통령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부 장관에 임명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주 뭐 정치적으로 그냥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남편은 상원 7선, 부인은 교통부 장관, 이런 식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부부입니다. 근데 일레인 차오라는 이름 뭐 당연히 생각 드시겠죠? 중국계입니다. 정확하게는 대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대만은 뭐 분리되기 전의 대만이니까 지금의 그 민진당 계열의 대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중국입니다. 단지 그 동네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출신을 바탕으로 해서 상하이방, 즉 장점인 계열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여기에 자신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국 관련한 이 핵심적인 사안, 우리 공화당에게 얼마나 핵심적이냐. 그런데 여기에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국의 사업을 저만큼 벌여놨는데 이게 되겠냐? 쫓아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곳곳에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죠. 내년 선거를 휩쓸 트럼프 패밀리입니다. 자, 트럼프 가족 사진인데요. 이방카 트럼프, 우리 한국에도 왔던 미녀 딸이죠. 플로리다 주지사 또는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의 하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대선에 아니면 부통령 후보에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도 있다. 부통령 후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이방카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어요. 왜? 워낙 인기가 좋아서. 두 번째, 며느리죠. 에릭 트럼프. 둘째 아들의 에릭 트럼프의 부인 라라 트럼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생이고 거기에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을 또 수석 졸업을 했네요.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욕에서 방송 진행자 프로듀서를 하면서 아주 또 인기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에 자기도 지금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고 린지 그레이엄이 네가 여기 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 시켜줄게, 다 되게 해줄게 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첫째 아들이죠. 여기 뉴욕 주지사가 자기는 되고 싶은가 본데, 그런데 이제 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우리 동네로 와서 상원의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공화당 당원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킴벌리 길포일, 여기는 바로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폭스뉴스 진행자인데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어쨌든 여자친구예요. 여기는 공화당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에릭 트럼프도 둘째 아들인 이 에릭 트럼프도 자신도 정치에 생각이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상원의원 3명을 지금 이 트럼프 가족들이 하지는 않을까. 최소 3명, 많으면 4명까지 에릭 트럼프도 나온다면 이런 정말 명문가가 되고 또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 이 킴벌리 길포일은 공화당 최고위원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시켜줘라. 쟤 괜찮아. 라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패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케네디가 이후에 최고의 정치 패밀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트럼프의 퇴임 후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엄호사격에 나섰죠. 바로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를 배신했던 사람인데 나의 선명성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니들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우리 탄핵할 거야.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또 뭐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같은 논리로 카멜라 해리스는 지난해 BLM 시위의 전국 확산 때 이를 선동하고 재정적 지원까지 주장했다.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면 카멜라 해리스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 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취임식 어간에 시위가 있었던 그것을 부추겼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니들이 탄핵을 했으니 카멜라 해리스는 아예 BLM 시위를 부추겼는데 제대로 부추겼는데 걔도 탄핵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하원에서 열세죠. 현재 민주당은 221석, 공화당은 211석 해서 10석이 더 민주당이 많습니다. 총 435석 중에 무소속이 3명이고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 하원 2년마다 선거하니까 2022년 내년에 선거하죠. 상원 일부 그리고 하원 전체 이렇게 선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10석밖에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5석, 6석만 이겨버리면 우리가 다수당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원에서 탄핵 발의하고 상원 지금 한 석 뺏겼는데 상원에서 이기고 물론 뭐 상원이야 3분의 2가 가결이 돼야 돼서 역시
이 트럼프의 탄핵처럼 여기도 가결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인 거죠. 야,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탄핵이야. 왜? 니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부통령 탄핵을 예고했어요. 자, 그래서 민초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당 장악에 나선 트럼프입니다. 대반격, 서막이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반격을 해나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뭐 기대가 되죠.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이상합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